안녕하세요, 캐린이에요. 배가 많이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귀차니즘이 하늘을 찌르네요. 진짜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38주차를 맞이해서 저도 이제 출산 가방을 싸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병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자연분만의 경우 아이 낳고 하루만 있다가 바로 퇴원이고, 제왕을 하게 되면 3일 경과 보고 퇴원이랍니다. 이건 병원에서 준비해 오라고 한 목록이에요. 적게는 하루, 길어야 3일 있다가 올 거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짐을 챙겨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리스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맨 마지막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엄마 준비 물품을 챙겨볼게요. 샴푸, 린스, 바디 샴푸, 바디로션 세트를 넣을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기에 저도 한국식 산후조리를 할 거예요. 대부분 아이 낳고 7일 정도는 샤워를 하지 않는 걸 권장하죠. 뼈 사이에 바람 든다고요. 사실 저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 낳으신 분들이 캐나다는 특히 공기가 아직 차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정말 고생했다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챙기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에피듀럴이라고 하죠. 무통주사를 맞게 되면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구토 증세거든요. 어떤 분이 어떻게 뭐 할 새도 없이 본인 몸 위로 그대로 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다고 하셔서 저도 넣었습니다. 터미크림은 필수죠. 배가 갑자기 쪼그라들 때도 수분 공급이 중요해요. 이쁘게 잘 쪼그라들어야 하니까요. 그 밖에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빗, 치약, 칫솔, 가글용품을 넣었어요. 엄마들 중에는 요즘 코비드 때문에 병원 용품 쓰는 거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수건, 땀 닦아줄 손수건을 추가로 챙기기도 하는데, 저는 병원 거를 쓰려고 안 챙겼습니다. 땀 닦아주는 것도 페이스 클래스로 해결할 거예요. 이런 수건류들은 간호사에게 요청하면 무한 리필 해줍니다. 면 양말 또는 수면 양말, 팔목 보호대, 압박 스타킹, 복대, 물통, 영양제, 산모가 쓸 물티슈를 넣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옵셔널 아이템들인데요. 저는 추가로 목에 두를 작은 스카프도 하나 챙겨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뭐라도 두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출산 후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뼈에 바람 들면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하니 신경 써봅니다. 가디건, 편한 잠옷, 산모가 덮을 담요나 전기 담요 등등 챙기셔도 되고 안 챙기셔도 돼요. 저는 환자복으로 버틸 거고, 담요는 병원에 많으므로 따로 안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병실에나 대형 온장고가 있어서 이불을 뜨겁게 데펴놓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웜 블랑켓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한 리필이 되므로 담요류는 챙겨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들 중에는 병원 베개 불편하다고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베개도 너무 낮다 싶으면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킵합니다. 슬리퍼를 많이 챙겨가시는데 저는 신고 갈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로 도넛 방석, 수유 쿠션까지 챙기시는 엄마들도 있어요. 저는 길어야 3일이므로 스킵하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팬티형 패드를 준비해서 가시는데, 저도 집에서는 쓸 예정이지만 병원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 팬티와 패드를 쓰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엄마 짐이었고, 다음으로 아기 짐도 챙겨볼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아기 여보옷 몇 벌 가져가냐인 것 같아요. 저는 퇴원 시 입을 아기 옷만 챙겼습니다. 사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쓰는 속사계로 아이를 똘똘 감싸 놓아요. 아기 옷을 가져온 엄마들은 아기 옷을 입히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맨더토리는 아니랍니다. 아기가 토를 자주 하더라도 계속 간호사에게 병원에서 쓰는 새 속삭이를 달라고 요청하면 받아서 쓰면 되므로 저는 괜히 빨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냇저고리, 모자, 손싸개, 발싸개, 속싸개 각 1개씩만 챙겼고 가재 수건도 10개 챙겼어요. 기저귀는 넉넉하게 36개 넣었어요. 이건 부족하게 되면 병원에서 주지 않고 사야 하므로 넉넉하게 챙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용 물티슈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주지 않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저는 옵셔널로 아기 파우더, 아기 샴푸, 바디로션을 챙겼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아기 목욕을 시켜주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가는 병원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기용 샴푸와 바디로션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환자용 쓴다고 해서 챙겼고 나름 따뜻할 때 태어나는 아이라 보송보송함 유지를 위해 파우더도 챙겨봤어요. 액상 포뮬라도 옵셔널 아이템입니다. 병원에서 처음에 다 나오는데 어느 특정 브랜드 것만 먹이고 싶으신 분들은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완모가 목표이기도 해서 스킵했어요. 아기 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빠가 아기 카시트 챙기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옵셔널 아이템으로 카시트 덮개 추천합니다. 코 시국이기도 해서 저희는 마치 필수템처럼 챙겼어요. 다음은 아빠 짐입니다. 아빠 짐은 사실 대부분 먹을 거와 촬영 소품들이에요. 먼저 아빠 속옷 여벌이랑 퇴원할 때 갈아입을 티, 양말 챙겨주겠어요. 바지는 그냥 입고 가는 추리닝으로 알아서 버티라고 할 거랍니다. 엄마 짐에 챙겨놓은 샴푸를 쓰면 되고 비누는 병원에 있으므로 요청하면 돼요. 수건도 다 병원에 있으니 스킵. 비닐봉지 하나 넣어줍니다. 빨랫감들을 넣기 위함이에요. 남편을 위한 베개, 블랑켓, 간호사들이 무한리필로 가져다 주므로 다 스킵 합니다. 나랑 아기 잘 찍어주라고 삼각대,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충전기를 넣을 거예요. 충전기는 필수이므로 꼭 넣으세요. 병원에 여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들. 병원에서는 산모에게만 식사가 나오고 보호자 식사는 나오지 않아요. 추가로 요청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는 식당가에 가서 사 먹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시국이라 한번 병실에 입성하면 그 층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한번 나가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가야 해요. 혹시 몰라 넉넉하게 젓가락과 여분의 일회용 숟가락, 포크, 빨대 등등도 넣었어요. 사전에 병원에 전화하셔서 전자레인지와 케틀, 공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e date within 2 weeks. Yeah. Can I use the microwaves and the kettles? Yes. Oh, I do? Yeah. Oh, that's good. And Yes. can my husband go down to the cafeteria? No. No? No. Oh, okay. But I can use the microwaves and kettle there, right? That's r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Bye. Bye-bye. 신랑 친구 중에는 미처 생각 못하고 입성했다가 3일 내내 쫄쫄 굶고 집에 왔다는 슬픈 캐네디언이 있었답니다. 어떤 병원은 카페테리아 사용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배달 음식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완전 스트릭트하게 전자레인지, 케틀, 공용 냉장고 모두 사용 금지된 곳도 있으니 꼭 사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옵셔널이긴 한데 간호사들과 저희의 편의를 위해 마실 물, 전자레인지가 있는 방에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방에 다녀오기 위한 챙반, 빨대를 챙겼습니다. 물도 병원에 있고 빨대도 있는데 코시국이라 간호사에게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또 자주 병실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의료진들이 매우 껄끄럽게 생각하므로 미니 쟁반도 챙겼어요. 이렇게 해서 가방이 3개나 나왔네요. 줄인다고 줄인 건데 음식을 어떻게든 다 먹어치우고 나와야겠어요. 음식 가방만 2개라니 돼지 먹성 어디 못 가네요. 마지막으로 힙색에 우리 부부 지갑, 오비가 준 제 개인 메디컬 히스토리가 적힌 종이,
핸드로션, 립밤, 차키를 넣어놨어요. 정말 출산 준비 완료네요. 코시국에 출산 준비 모두 잘 하시고 출산 가방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 순산을 위해 화이팅입니다.